내가 1시간 얼마인데 지금 너무 샤워하다가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 이게 왜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주도에서 오신 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예. 굳이 서울에 사실 이유가 없어서 가신 건가요? 예,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좀 세웠었는데 그게 네. 좀 어느 정도 현실화가 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 이 책 말고 이제 최근 또 쓴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그건 뭐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인데 네. 그게 뭐 부자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냐 싶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부자의 기준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크기 뭐 30억이면 부자다 50억이면 부자다 뭐 매년 나오는 뭐 부자 보고서에서 보면 뭐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그러는데 과연 그 재산의 크기가 크다고 부자인가 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30억 좀 모으면 내 주변에는 30억 가진 사람들로 가득할 텐데 30억 이상 가진 사람들로 가득할 텐데 사실 네. 그럼 나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겠다 목표를 가지고 딱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딱 모아서 사서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 강남의 아파트를 기본으로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로 가득할 텐데 그렇죠. 네네. 그럼 아들이 학교에 가도 엄마 우리 집이 우리 동네 제일 가난해. 우리 집은 왜 별장 없어? 우리 집 왜 별장 없어? 우리 집은 왜 엄마가 밥해? 막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야 30억 가지고는 안 되구나. 네. 50억으로 가야겠다. 또 50억 가면 야 50억 가지고는 야 이거 뭐 100억은 있어야겠구나. 그러다가 한없이 그 쳇바퀴를 돌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쌓여있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흘러오는 돈의 크기로 부자 기준을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잡았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소득이 높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뭐 하루 강의하면 뭐 다른 사람들 뭐 한 달 월급 정도를 벌기도 했고 막 이랬었는데 소득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일하면 이 정도 보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항상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와이프가 이제 주말에 1시간만 아들하고 놀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1시간 얼마인데 지금 야 그 돈을 가지고 얘랑 놀아주지 않고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 오면 그걸 가지고 얘를 뭐 한 달 내내 어디 가서 뛰어놀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내가 1시간 밖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전문가한테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의 사고로 가버리더라고요. 심리학 서적을 읽다 봤더니 뭐 그런 실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자기 작년에 받았던 연봉이 얼마인지를 적어보고 자기가 작년에 일했던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적은 다음에 네네. 자기 시간당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게 했더니 한쪽은 그걸 계산해보게 하고 한쪽은 그걸 계산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들려줬더니 계산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는데 그걸 계산해봤던 사람들은 그 음악에 집중을 못하고 빨리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가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시간당 소득이 제일 높냐.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적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적은 시간을 투입해도 되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뭐 8시간이 아니라 4시간만 일해도 되면 나머지 4시간은 뭐 내 가족들이 쓸 수 있겠구나. 이거였는데 줄여가지고 시간당 몸값을 높여놓으니까 가족들하고 못 놀겠는 거예요. 자꾸 내 몸값이 생각이 나고 내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게 되면서 네. 그 이상한 함정에 저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던 게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다가 뭐 느꼈던 건데 이게 시간당 몸값을 가장 높이는 건 시간을 0으로 만드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소득이 있냐.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걸 잘못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제 불로소득 일하는 일하지도 않고 일하지 않고 가져가는 소득 불로소득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만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본에 대해서 대가를 주겠다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내가 어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너는 여기에 자본을 투자하면 그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어라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스템 수익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돈 나오는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시스템 수익이고 내가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수익은 노동 수익. 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재무제표 꼭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내 손익계산서에 수익에 노동 수익하고 시스템 수익을 구분해 가지고 적어 보면 시스템 수익이라는 게 얼마나 적히는지. 저는 노동 수익이 아무리 크게 잡혀도 부자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소득이 크다고 해서 부자 같지는 않고 그 소득 안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온 시스템 수익이라는 게 들어와 있냐.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그 시스템 수익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 사람들 대부분 그것도 파악을 잘 못하고 안 적어보면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사실 이거 좀 적어보라고 그러거든요. 손익계산서에. 아 그럼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면 살 수는 있구나. 근데 내가 시스템 수익이 300이 넘어가네? 그럼 저는 이게 부자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다음 달에 일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네?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 봤더니 저는 야 그러면 돈은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니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떤 거 할 때 재밌어하고 내 인생을 남은 시간을 뭘로 채우는 게 좋을까? 진짜 내가 신성하게 생각하는 노동이 뭔가 그걸 좀 찾게 되더라고요. 뭡니까? 저는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모르겠어요. 강의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그런지 강의가 주는 매력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뭐 1년에 한 달에 100시간 넘게 막 한 달에 25일씩 강의하고 뭐 있었거든요. 와. 이게 좀 성대결절이 오고 막 질려버려서 그런지 더 이상 강의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강의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이미 하던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작년에도 내가 해줬으니까 올해도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프로그램 짜놨는데 올해부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막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제주로 갔고 그다음 제가 했던 것 중에 봤더니 저는 책을 쓰는 건 재밌더라고요. 너 그 일 돈 안 줘도 할 거야? 이건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돈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책이란 거 쓰면 인세가 나오고 하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저게 아무런 대가도 없다면 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너 그 일 돈을 안 줘도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건 너 돈 안 주면 안 할 거잖아. 그러면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건 너무 잔인한 질문 같고 옳지 못한 질문이고 제가 보기에는 너 그 일 돈이 충분히 있어도 할 거야?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너한테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 일은 계속 할 거냐.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돈이 충분히 있어도 책 쓰는 건 제가 공부하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피드백을 받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제주에 가면 책을 쓰는 건 장소에 제약이 없으니까 가서 그러면 그런 것들 책 쓰고 그다음 또 내가 또 그 외에 뭘 좋아하는지 좀 찾아보고 모르겠어요. 지금 막 머릿속에는 막 이상한 결론으로 가요.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 저는 네. 보드게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경제 관련된 보드게임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놀 때 이제 보드게임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얘한테 주식을 어떻게 가르치지? 투자를 어떻게 가르치고 금융을 어떻게 가르치지 하다가 보드게임을 어떻게 가르쳐 볼 방법이 없을까? 아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모노폴리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들하고 그 모노폴리 주니어를 사가지고 하거든요. 네. 되게 재밌어하고 맨날 그 들고 와요. 스코티랑 들고 와가지고. 근데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 가서 한국 실정에 맞는 뭔가 내가 내 아들 위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 싶고 야 그건 잘 되면 요새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네. 보드게임 만드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들하고 해서 효과가 좋으면 펀딩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뭐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돈 안 돼도 나는 이거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게 되고 하게 되시는. 네. 경제적 자유 의미가 되신 그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질문이 경제적 자유를 갖게 한 가장 큰 통찰이랄까요? 네. 네, 이 책에도 그런 통찰들이 디테일하게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컸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쓴 책에다 뒤에다 적었던 그 문구가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돈 걱정을 하고 있을까? 야. 이거 랩이다 랩.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아버님이 공부를 하고 싶으셔도 그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셔가지고 학교를 다 졸업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너는 내가 그렇게 안 만들 거야. 너는 하고 싶은 공부 얼마든지 하게 해줄 거야 하셔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도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셨어요. 아, 공부하라고. 너 왜 네가 돈을 걱정을 해?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하고 싶은 공부였는데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제가 이제 몰래 하고 그랬어요. 야. 몰래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지 부모님은 제가 아르바이트 했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뭐 공부해가지고 뭐 남들이 그래도 좀 부러워하는 회계사까지 됐는데 회계 생활 한 5년 10년 했는데도 돈 걱정 가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 공부한 게 아닐까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제가 처음 읽었던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네. 딱 그 책이 학교에서는 절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고소득자가 되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누군가 돈을 버는데 네가 도와주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네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게 너무 와닿았고 그러면서 이런 책 저런 책 막 찾아다니고 제가 처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4시간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네, 알아요. 네. 그러니까 4시간만 일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진짜 야 4시간 말도 안 되라고 했는데 제 그 책 읽고 몇 년 뒤에 진짜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해도 되는 상태가 됐어요. 일주일에 4시간만 강의를 해도 제가 회계법에서 받던 것만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또 다른 걸 찾고 하다 보니까 뒤늦게 봤던 게 내 손익계산서에 난 노동수익이 고소득으로 잡혀 있지만 시스템 수익이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일하지 않으면.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하다가 그때 성대 결절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대 결절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의사가 한 달 동안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쉬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안 하고 이제 놀아도 되니까 100시간씩 강의하다 지쳐 있는데 와 그래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막 이러면서 막 와 이렇게 쉬었는데 근데 이게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스멀스멀 불안한 게 제가 지난달까지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성대 결절 오니까 이번 달 수익이 빵이 돼버리더라고요. 야 그렇다는 거 지금은 내가 되게 많이 벌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한테 소득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뭐 내가 이렇게 다른 비용으로 해서 강의 자체를 아예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만 어느 순간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더 뛰어난 강사가 후배들이 튀어나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불러주지 않을 텐데 야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너 줘야겠다 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한 달 지나고 이게 치료가 되니까 강의를 200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네. 6개월 뒤에 재발하고 아이고. 이게 악순환이 막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제 봤던 책이 부유출처서 이런 책이었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고소득을 올려도 내가 일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소득이라면 이게 내 인생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소득이 생겨야 되겠고 그 시스템 수익을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이렇게 알았는데 막 어느 날 그때 제가 최근에 나온 책에 썼는데 이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하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겠는데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들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년 전에 알았으면 지금쯤이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것 같은데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부터 또 다시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수년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날도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너무 샤워하다가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거 제가. 내가 이 짓을 10년을 더 했는 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사실 많이 벌 네. 때 많이 보니까 이걸 뭔가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했어야 됐는데 네. 뭐 많이 보니까 많이 썼어요. 뭐 하루 동안 내가 이런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뭔가 선물도 줘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제가 시간을 내서 뭐 아내랑 못 놀아주고 우리 아이랑 못 놀아주고 와이프한테도 못 해주면 그걸 뭐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했지만 뭔가 이렇게 쌓여있지는 않고 와 이게
왜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태까지 이렇게 왔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후회가 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어떤 걸 찾아내셨길래 네. 이렇게 지금 정말 되셨나. 공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내셨어요. 네. 네. 이 책의 결론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2부에서 야, 네, 2부. 어떻게 껄껄이 울던 하경인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아이들과 살고 계신지 네,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야, 2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